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곳,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네, 대한민국 보수가 무너지고 있는 건가? 이 개혁 보수들의 목소리마저 압살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나서 사실은 뭐랄까요? 좀 실없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방송사 출연자들의 균형을 맞춰달라. 이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오늘 오전 회의 발언이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차후에 도대체 왜 이러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현재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여당의 전당대회 문제까지도 거론해 볼 텐데요. 오늘 긴급 토론 보수 참칭 패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민규 작가, 그리고 뒤이어서 올 곽승용 부대변인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주제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그 신인규 변호사 때문이잖아요. 아, 저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글쎄요, 그동안에도 제가 방송을 오래 한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오늘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굉장히 국민들을 좀 놀라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상당히 좀 분노스럽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지금까지 어디를 가면은 신인규 변호사 내지는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자막도 그냥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으로 계속 써야겠다는 생각을 국민의힘 했습니다. 전 상근 부대변인으로 네. 그렇게 이제 할게요. 그러면 네. 오늘 이후로 스픽스에서 그렇게 정리할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위의 엄중함, 그리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제가 알기로 아마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과거 그 땡전 뉴스라고 하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독재의 엄혹한 시절에 땡전 뉴스를 좀 그리워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지금 정치인이시고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한국일보 입사해서 보도국장이나 편성국장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서 정말 정치를 더 혼탁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참에 좀 정치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을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을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평론가인가. 오늘 각 방송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 패널을 구성할 때 균형을 맞춰달라는 공문을 보내려고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 당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라는 것이 바로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이었고요. 실제 대외 공문 해가지고 보셨어요? 그 대외 공문 나왔는데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인 딱 찍혀가지고 몇 줄 나와 있어요.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패널 구성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특히 패널 구성 시 진보 보수의 균형이 아니라 여야의 균형을 맞춰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여야의 균형을 안 맞췄나? 이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아무튼 방송사마다 각자 이제 그런 어떤 섭외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마저 좀 침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사실상 오늘은 장성철 역할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민규 작가께서는 이 공문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가 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인규 변호사가 뿔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지금 네. 국바세 대표가. 심하게 뿔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 후회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고 네. 저는 이제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지금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직인을 찍어서 각 방송사에 보낸 이 공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발굴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처럼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 치졸함을 보이진 않겠다. 물론 메신저 공격하려면 할 거 많아요. 정성모 씨 아들부터 시작해서 11선 세습 정치인 지금 뭐 하시는 거죠? 11선. 예, 11선. 11선의 세습 정치인. 그리고 자민련 출신.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민련 출신도 언급해줘야 돼요. 며칠 전에 식민사관 발언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재조명되기도 했지만 이 친일 세력의 후손이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메신저를 아무래도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오늘 하신 발언이나 아니면 이 공문의 내용들을 봤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지 않고도 충분히 메시지만 까도 이분은 깔 게 참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제 장성철 소장, 네. 진보 패널 장성철 소장의 빙의를 해서 한번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들을 네. 발굴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송 심의 규정 제 9조를 언급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거 다 뭐 저희가 일일이 소개해드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냥 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제 언론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지금 언론인으로서 이게 좀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들만 이제 들어가 있고 좀 뭐랄까요 이제 그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잘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까 지금 우리 김민규 작가도 그 얘기 했잖아요. 망언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식민사관을 포함해서 더 멀리 가면 뭐 육모방망이 얘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지 않았습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예. 왜 이럴까요? 그 이제 정치인의 발언에는 함의가 있다. 얻는 것과 잃는 것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으면 그냥 내뱉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얻는 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닐까요? 뭘 얻을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분의 사고 회로 자체가 네네. 제가 정진석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그 발언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발언들을 하셨나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취임 이전에 본인이 5선 의원을 지내면서 어떤 발언들을 하셨나 찾아보니까 나무 위키 보셨어요? 예. 네, 어쨌든 나무 최고입니다. 저도 동일한 거 봤어요. 네. 네, 말씀하세요. 이 정진석 위원장의 사고 회로를 좀 이 해부를 해보자면 네. 그분은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항상 적으로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2017년에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였죠. 네. 이제 그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그 인사청문회 위원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뭐 말실수를 했다, 둘이 설전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민주당 진영 지지자들이 경대수 의원한테 이제 문자 테러, 문자 폭탄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정진석 위원장이 했던 말이 좌파 좀비들의 이 문자 테러 공격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셨고, 망언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세월호 징글징글하다 이런 네. 험상궂은 망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육모방망이 뽀갠다는 뭐 여러분들이 고유명사처럼 알고 계시죠. 예. 보수의 존립이 안 되는 사람들은 뒤통수를 육모방망이로 뽀개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본인은 나만 할 뒤통수에 두개골이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정무 판단이 안 되는 분 같아요. 득실을 따질 정도로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내가 정치적인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키는 대로 지르는 거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다고 보세요, 신기 변호사? 뭐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반박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메시지라서 사실 저도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 한국 정치의 질이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되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서글픔이 있습니다. 회의감이 드시는 예,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기자 생활하시고 나서 정치를 하신 걸 보니까 2000년도에 자민련에 입당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때 총선에 나가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치를 지금 23년 차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정치한 지 지금 1년밖에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1년밖에 안 된 사람의 같은 정치계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만나 뵐 수도 있겠지만은 참 같이 이렇게 동업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자괴감을 참 안겨줄 필요까지 있을까? 무엇인가 정치적 이익은 없겠죠. 그리고 개인적 이익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저는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23년 정치를 해오시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사실 보수 정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2020년부터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보수가 완전히 괴멸된 이후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올 당시에는 저희 당 자체가 지지율이 뭐 전혀 형편이 없었습니다. 2021년도부터 사실은 오세훈 바람 불고 이준석 대표 통해가지고 전당대회 불고 저는 그때 들어왔거든요. 그 들어와서도 대선도 우리가 0.7% 차이로 이겼고 누구보다 열심히 뛰면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잘했다 이거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보수 괴멸에 대한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짜 보수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역선택의 논쟁에 이어져서 지금 역패널 논쟁까지 가는 것인데 네.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궁예가 많은 겁니까? 왜 다 상대방의 마음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서 재단하고 당신은 가짜다. 그 옛날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마음에 들지 않은 정적들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 사주받았다 빨갱이다 해가지고 지금 재심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방법을 지금 2022년도까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국회에서
이런 정말 소중한 전파까지도 낭비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며 지금 진짜 보수 논쟁을 붙여가지고 저는 좀 반가운 마음도 있거든요. 정말 보수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한번 좀 오늘 논의를 해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정치 일생에 대해서 저는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론회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가짜 우파 패널이다 이제 이런 주장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그 보수 우파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주장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이제 군불 떼고 나니까 이제 공론회장에서 이제는 이제 패널을 몰아내자.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겠다. 출연자들을 가짜 보수 우파 출연자들을 출연시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이게 진짜 시절을 그 전두환 시절로 돌리는 거 방송사에 공문 보내는 것도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공문 보냈었죠.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방송사에 공문 보내는 게 공문 보내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저는 저한테 말 거는 줄 몰랐어요. 예, 말씀하세요. 미국의 양당제를 보면 네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양당제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당제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선거에 이기는지 알아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중수청. 이제 미국에서는 수랑 청이라는 개념이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근데 다만 우리랑 동일하게 이 선거 전략에 있어서 다루는 부분은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은 좌클릭하고 민주당은 우클릭하고 그런 게 일상적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중도 정당 어딘가에서 이 두 정당이 만나고 그 중에서 조금 더 당시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그런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마련인데 네. 저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패널이라는 것이 결국에 뭐 당의 대변인을 내보내든 아니면 그 진영에 있는 여러 가지 논객들을 내보내든 뉴스라는 이 공중파 방송에서 패널을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신인규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네. 장성철 소장 이런 네. 분들을 이제 내보내겠다는 것은 이분들을 이제 가짜 보수라고 보수 참칭자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제도권 정치 내에서 이 방송에서 내보내겠다는 것은 중도의 마음을 잡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소구력 있는 메시지구나라고 판단할 만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더 이상 귀 기울일 생각이 없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뭐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하원기 전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지금 방송까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켰을 때 보게 될 광경은 제거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여와 야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점, 억바와 억가가 난무하는 정말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다른 코끼리 다리를 만진 것처럼 한 명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한 명은 코끼리 꼬리를 만진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논쟁거리로 가십거리로 태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편가르기 그리고 네. 갈라치기 이런 게 뭐 정치 전략, 선거 전략상 유효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집권 초기이기도 하고 사실상은 지금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굳이 이렇게 무리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보수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말살한다는 측면에서 보수의 갈라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민주당에서조차 비판받을 사안인데 보수가 그것도 자유를 이제 내걸었던 이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이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막으려고 한다. 이것은 결국엔 극단의 정치만 불러올 이제 폐해로 남는다. 이제 이 말씀이신데 인물을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한 이제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 위원장이 비록 콕 집어서 특정인을 거명하진 않았으나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우파 측의 지분 패널로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장성철, 천하람, 신인규 세 번째 들어간 건 좀 불쾌하네요. 첫 번째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신인규, 김근식, 김용태, 김재섭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가짜 우파 패널로 규정하는 글이 상당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오전 방송에서는 장성철, 천하람, 신인규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 나머지 세 분도 이제 그 우파에 가면 쓸 가짜 우파 패널로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 혹시 연락해 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연락을 원래 잘 안 하고 지냅니다. 혹시 연락 왔습니까? 연락도 안 왔고요. 그래? 연락도 안 했고
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언론에 그런 식으로 이름이 나갔다고는 하는데 뭐 저는 그분들께서 소신 있게 발언해 오신 훈장 같은 거다 전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뭐 별로 기분 나쁘진 않고 근데 네. 다만 이제 이런 식의 행태가 제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서글프고 처참할 뿐이고 이분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 대한민국 전체 시계를 1980년대로 돌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도 뭐 대학생들이 다 나가서 항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제가 뭐 대학은 졸업했지만은 뭐 제가 나가야죠 뭐. 그래서 뭐 항의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상 천하람의 역할을 맡아주실 곽승용 부대변인님, 네. 예, 좀 늦게 네. 저희가 모셨는데 네. 저희가 지금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네. 이분은 왜 그런 걸까? 그리고 이분은 이 발언에 담겨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대언론 관계 내지는 이제 보수 패널들 여기 등장하는 이제 참칭 보수라는 분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싶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 요 얘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아, 네. 자, 곽승용 부대변인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비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네. 저희 당 내에서 이제 흔히 개혁 보수 조금 중도적 합리적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이 너무 당내 그 지도부를 비판을 많이 하고 특히 대통령을 비판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가끔씩 저희 소신대로 발언을 많이 해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저희도 이제 좀 당 대변인인 만큼 예. 당론에 좀 따라주는 거가 어떠냐 예, 예.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당원 그리고 투표 비율 개정하는 것 관련해서 그런 예.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네. 네. 하여튼 그분들께서는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 당이 지원을 해야 되고 백업을 해야 되고 네. 뭘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건 좀 얘기 안 하고 민주당에서 얘기 안 하고요? 민주당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예. 방어를 해주고 네, 네. 뭐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패널들한테. 음. 근데 뭐 그게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네. 그리고 또 패널들이 다 각자가 또 생각이 다 다르시고 그렇죠. 하나로 또 묶기도 어렵잖아요. 각자의 신념이 다 있으시고 네. 그 상태에서 발언을 자유롭게 하게끔 놔두는 것이 네.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막아봐야 별로 막아지지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더 있습니다. 이제 기름을 부은 꼴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분 왜 이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송사에 약간 지시를 내리는 느낌이 아닌가. 아이, 그렇죠. 이거는 이 사람들 보수 패널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패널로 이렇게 민주당 쪽하고 저희 당 쪽하고 양쪽 한 명씩 불러가지고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네, 네. 그때 이런 사람들은 부르지 마라. 음. 라는 어떤 그런 사인을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멍청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언론사를 많이 다녀본 저의 입장에서 멍청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언론사가 그러면 이 그 참칭 보수라고 하는 분들을 그냥 계속 쓰면 되잖아요. 네, 언론사가 그렇게 언론사도 독립적인 어떤 회사들이 많은데 다 독립적이죠. 언론의 권리인데 네. 뭐 그럼 그분들 계속 쓰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도 잘하시고 비판도 잘하시는데 그냥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뭐 언론사는 만약에 시청률에 도움이 되고 네. 출연시켰을 때 훨씬 컨텐츠가 풍부해진다라고 하면은 언론사 마음대로 계속 출연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그런 식의 또 공격을 받지 않을까. 예를 들면 MBC처럼 네네. 저기는 편향된 네네. 언론이고 예, 좌파 예. 언론이다. 네. 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그런 공격을 앞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면 될 일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바보 같은 질문을 했지만 신인규 변호사님, 알아서 언론사들이 기어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저는 이런 거랑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다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 뭐 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당에서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합니다. 그리고 당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 소위 말하는 권력의 힘이고 권력이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긴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는 뭐 경찰을 비유할 때 뭐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있지만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언론도 뭐 비슷한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언론을 압박하고 겁박하는 게 저는 성공해서도 안 되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만은 정말 국민들께서 좋은 기회를 저는 가졌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진짜 언론과 참 언론과 거짓 언론을 저는 구별하는 좀 기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예. 아무리 권력에서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자신들의 줄 세우기 하고 반대 여론을 막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막히는 나라가 아니다. 좀 착각 속에서 깨어나오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6분 정도 언급을 했잖아요. 장성철부터 김재섭까지 6명이
언급을 했는데 이분 중에 한 분이랑 제가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제 좀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지금 YTN을 잘 나가고 있는데 지뢰 그쪽에서 날 되게 이제는 정리를 하고 싶어도 정리를 하면 오해를 받을까봐 오히려 언론사가 더 정리를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내가 더 미안해지는 상황이 돼버렸는 걸 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그럴 듯한 말 아닙니까? 정진석 위원장 그렇게 고단수 아닙니다. 얻어 걸린 거지. 근데 진짜 이제 이럴 정도로 이제 이 패널 분들이 걱정을 하실 정도니까요.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승리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 없는 전략을 갖고 나왔다라고 신인규 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 또 짚어볼 건 있어요. 지금 신인규 변호사는 지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따지면 이게 몇 번째예요? 근데 뭐 사실 저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요. 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뭐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소위 권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감수하면 될 일이고 크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방송에 공개 가능한 것까지만. 네, 근데 뭐 저는 대표적이었던 것은 제가 이준석 대표를 직접 대리한 건 아니고 당시에 그 가처분 국면에서 제가 책임당원들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랑 같은 주장을 하는 제가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었는데 참 그때 당시에도 제가 고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도 한 여러 프로들을 나가고 있었는데 한 1, 2주 사이에 한 5개가 동시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 개편 시즌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떠한 바뀐 건 딱 하나거든요. 제가 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이거밖에 없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당 관계자들도 저한테 전화 많이 왔습니다. 제가 뭐 이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네.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분들이 저한테 말리기도 많이 했어요. 만류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소신 갖고 했고요. 뭐 방송에서 잘리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 스픽스 나와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제 그렇죠. 개인 유튜브로 하면 되는 것이고 네. 유튜브도 만약에 인터넷을 끊는다. 그럼 전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네, 저는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80년대 감성인데. 절대 1980년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우리 정진석 위원장님께서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네네. 지금 이게 참 저는 유치찬란하다라고 봐요. 이게 지금 논쟁의 본질이 뭐냐면은 과거 2016년도에 진박 논란하다가 망했거든요. 탄핵까지 갔거든요. 누가 진실한 사람이냐. 친박, 멀박, 돌박 하다가 이제 찐박까지 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유치하냐면은 지금 진짜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윤석열 정부와 함께할, 누가 윤석열 수호대냐. 그게 찐 보수다. 진짜 보수다 이거거든요. 그럼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뽑았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했고 저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의힘 깃발 들고 저도 구청장 선거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지지를 안 하겠습니까? 지지를 하죠. 근데 그 지지의 형태가 다양할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이분들이 물으시니까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진윤 감별사 우리 장예찬 이사장을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던 페이스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저는 답변을 듣고 싶고 네네. 우리 소위 말하는 이분은 항상 저한테 친이계 스피커다 이런 낙인을 찍습니다. 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친이할 생각 전혀 없고요. 제가 하고 있는 국바세는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에 대해서 제가 인물 추종, 계파 정치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고 비전과 가치 중심의 정파 정치 좀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싹을 한번 밟아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전 이분한테도 또 여쭙고 싶은 게 본인은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이준석 대표한테 형거리더라고요. 진짜요? 형이라고 그래요. 뭐 영상 편지도 띄우고 하는데 저는 이준석 그래요? 대표한테 형이라고 안 불러요. 그럼 누가 더 친합니까? 본인이 더 친하면서 저한테 친이계 딱지를 붙이면서 본인은 지금 본인 정치하면서 저러고 다니거든요. 저 이런 부분이 참 유감스럽고 우리 정진석 위원장님만 보면은 2000년도에 자민련에서 들어오셔가지고 2010년도에 MB 정무수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3년도에 국회 사무총장 요직입니다. 장관급. 2016년도에 비대위원장도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그러다가 이분이 당시에 이제 보수 괴멸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당시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보직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분이 2018년도에는 육모방망이로 머리 뽀개겠다라는 막말을 하셨고 2021년도에는 부의장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준석 대표 축출해서 이분이 1등 공신으로 앞에서 총대 메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분이 진짜 보수입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왜곡하고 조작하는 사람이 진짜 보수입니까?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그게 진짜 보수라고 하면 전 가짜 보수 하겠습니다. 밀려왔던 쌓아놓았던 사자우를 지금 한 방에 다 날려주셨는데. 아니, 정리를 해드리니까. 맞아, 정리를. 진짜 쫙 보수 얘기 하시니까. 이 정리를 쫙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이 사안을 두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인규 변호사가 충분히 알 수 있었고요. 우리 김민규 작가께서는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엇나간 측면이 많이 있다고 비판을 해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 지도부의 사실상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폭탄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방쇼가 유튜브 시방쇼가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스픽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개꿀입니다. 원래 이 반대 측에서 네. 이 반대 정파에서 때려주면 우리가 크기 마련이고 네. 저는 정진석 위원장에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를 정진석 위원장보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네네. 권성동 직무대행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로 원내대표. 이어지는 그 지도부에서는 추석 선물 받을 거냐고 물어는 봤어요. 아, 실제로. 대통령실 추석 선물 받을 거냐고 물어는 봤는데 예. 뭐 주소는 알려줬지만 선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설날 선물을 받을 거냐고 물어보지조차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치졸한 비대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정진석 위원장이 꼭 답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이 정치적인 선택을 쭉 해나가는 과정에서 선택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최소한 소신이 있고 신념이 있는 정치인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선대위 때 이제 가출파동이라고 하죠. 당시에 그때를 우리가 회상해 보면은 조수진 당시 공보 단장이었나요? 네. 공보 단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싸워서 이준석 대표가 나갔을 때 우리 당시 후보였지만 지금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민주주의다. 당내 불협화음이 있는 게 민주주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다른 곳에 가서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법인 양, 율법인 양 이렇게 떠들고 다니시면서 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직성을 보여준다면 저는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반하는 것이다. 자유와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 비수를 꽂는 짓이다. 저는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곽승용 부대변인은 아무래도 이제 당에서 더 직접적으로 많은 얘기를 저희보다 들으실 테니까 좀 부담스러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긴 해요. 네. 이 두 분이 이제 비판을 거세게 해주셨는데 지도부에 대해서 알만한 분들이 너무 사실상 좀 쪼잔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부대변인이시니까 네. 대변을 좀 해주신다면 대변이 잘 안 될까요?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대변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본인을 직접 데리고 와도 잘 대변이 안 될 것 같고, 네네. 그거보다 저는 이제 그 의원님들이나 네네. 또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뭐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패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보 패널로 나오신 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비판을 하겠죠. 하지만 그 진보 패널로 나오신 분들도 보면은 네. 대체로 대통령이 그래서 망했으면 좋겠다. 이 정권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그래 많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윤석열 정부 어찌됐든 내가 지지하지 않았고 싫어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기 때문에 잘해야. 네,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은 우리도 좋은 것이고 못하면 우리도 안 좋은 것이라는 생각들을 다 가진 상태로 네. 좌파 패널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비판은 하지만 어느 정도 지지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좀 보고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원이라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분들과 달리 이제 윤석열 정부를 기본적으로 더 지지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 상태에서 나오는 충원이다. 네. 그거 그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거기서 뭐 듣고 싶으시면 들으면 되시고 듣기 싫으시면 안 들으시면 되는데 네. 아예 입을 틀어 막는 거는 별로 본인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그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좀 했습니다만 이제 피하 식별을 한다면 저쪽 진보 패널들이나 이쪽 패널은 어차피 우리 편이 아니니까 딱 갈라치면 지금 이 참칭 보수, 가짜 패널이라 가짜 우파 패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상 진보 편이다라고 거의 규정짓는 거와 다름이 없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이거에 동의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은데, 그죠? 사실상 개혁 평론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 개혁 평론가라는 집단이 진보든 보수든 간에 우리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충원, 직원에 가까운 얘기를 쏟아내는 것도 매우 불편해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가정을 해봅니다. 이게 정진석 비대위원장만의 생각일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윤심을 받드는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일 거다.
그 가정이 맞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큰 스피커를 이용해서 소리를 외친 겁니다. 네,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가볍지 않거든요. 물론 민주적 정당성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지만은 그래도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언론을 오늘도 뭐 이 이슈가 다 지금 하루 방송에 종일 덮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좋을 것인지는 지나봐야 알고요.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본인이 시작하신 진짜 보수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저는 저를 원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진짜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런 토론 하고 싶었거든요. 네. 저는 할 필요가 있다. 잘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짜리 이슈로 끝날 것인가, 김 작가님. 이게 보통 이제 정치권에 던지는 어떤 이슈나 화두가 하루를 가기도 하고요. 뭐 일주일도 가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언론사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언론사에 출연하고 있는 이제 우리 이제 개혁 평론가들이라고 부를게요. 개혁 보수 평론가들의 포션이 사실상 적진 않기 때문에 이 화두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까지 이 논쟁은 계속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논쟁이 불식되려면 방법이 하나죠. 정진석 위원장이 내가 경솔했다. 네.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네네. 세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10년간 정진석 위원장이 사과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절대 없어요. 지난번에 식민사관 관련해서도 기자들이 비판하니까 삿대질하면서 공부 좀 하십시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정말 수많은 언론의 관심 그리고 많은 기자님들께서 비대위 회의장 그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하시겠지만 정진석 위원장이 답변할 메커니즘은 똑같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여당의 패널, 여당의 입장을 여당의 이름을 달고 방송에 나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당과 정부를 수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은 언론에 대해서 모른다. 내가 기자 출신을 아는데 공부 좀 하셔라 이러고 들어갈 겁니다. MB 대통령한테도 많이 예? 들어봤던 멘트. 신이라 해봐서 그렇습니다. 아는데. 많이 들어본 멘트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정진석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친윤이라고 부르는 내지는 윤핵관 홍소인들 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거 쓰진 않을게요.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신을 친윤이라고 칭하는 모든 의원들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옹호해주고 비호해주고 나도 동의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확실히 이거는 길게 갈 이슈임에는 분명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기자님들께서 저는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에게 네, 왜냐면 논란을 일으키셨으니까 이제 뭐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주면 더 좋지만 안 나오실 거기 때문에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역선택 논장의 확장판이거든요. 이제 역패널 논장이 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궁예가 많냐 대한민국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입증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요. 제가 당원임을 밝혔습니다. 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그 정진석 위원장님 보고 받아보실 거고 제가 비밀투표지만은 전 밝히겠습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 찍었어요. 저 지지를 했거든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제 말이 맞죠. 그리고 저는 전원책 변호사의 그런 논리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종북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김정은 XXX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제가 굉장히 비열한 방식이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잠깐 빌려 쓰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비리특위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제가 4달 동안 대선 때 일했는데 뭐 월급 하나 안 주셨잖아요 당시에. 너무하네요 국민의힘이 진짜. 아니 그러니까 활동비는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밤새서 일을 해가지고 제가 대선 끝나고 나서 제가 진짜 경찰 조사 2번이나 받았거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왜 만약에 역패널이라면 왜 제가 그런 행동들을 합니까? 왜 국민의힘을 진짜 돕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제가 보수 깃발 들고 제가 송파구청장도 출마까지 했어요. 국민의힘으로. 그 변함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저는요 또 하나는 저는 정진석 위원장처럼 당적도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저한테 진짜 가짜다라는 논쟁을 왜 붙이시는지 전 그게 궁금한 것이고 제가 반대하는 건 이겁니다. 저는 보수 정치에서 이거 뿌리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소위 말하는 김장연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권장연대, 간장연대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그 교집합을 저는 끊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시면요. 김기현 대표가 김장연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승민 대표가 탄핵에 원죄가 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을 배경으로 해서 이분들이 연대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때 바른정당 하셔가지고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소추위원으로서 가서 눈물까지 흘리신 분이고 장제원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탄핵의 1등 주범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하고는 손을 잡으면서 유승민 의원한테는 탄핵에 원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시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시 검사 시절에 특검팀에서 수사까지 했거든요. 그럼 저는 이 세 분의 공통 분모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짜다 무슨 탄핵에 원죄겠다 이런 식으로 갖다 정치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형태의 정치만큼은 전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편향적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데
완전히 동의하고요. 완전히 설득되어 버려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우리 부대변인이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네. 다 맞는 말 아닙니까 사실은? 다 맞는 말이죠. 네네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당적 국민의힘이 유일했고요. 뭐 네. 한간에 제가 정의당 캠프에서 일했다고 정의당 출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도 정의당 당원 가입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돈 받고 일했을 뿐이지. 네. 제가 처음으로 가입한 당은 국민의힘이고 저도 네. 광주 가서 구의원 출마했잖아요. 우리 당의 사지이자 사진 광주에 가서 제가 그때 떨어지고 올라왔었을 때 그 연찬회를 따라갔었는데 그 연찬회에서 한 중진 의원분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인사를 하셨는데 약간 뼈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네. 곽승용이 광주에서 선거 떨어지고 올라왔구나. 광주에서 선거 떨어지고 이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기자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원래 전화 되니까 살아서 돌아왔지 의원님께서 가셨으면 좀 네. 큰일 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예. 기자분들도 있고 의원님의 체면이 있어서 제가 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데까지 가서 선거 뛰고 왔는데 네. 뭐 저를 아직 가짜 보수라고 규정을 해주시진 않았지만 네네. 어차피 똑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짜로 내몰면은 이제 여기에 진짜는 누구가 남느냐. 이게 뭔 종교 집단도 아니고 이게 어디 깡패 집단도 아니고 여기서 찐하고 아닌 사람 구분해가지고 갈라치고 그러면 마지막엔 누가 남을 것이냐. 네. 한 두세 명 남아서 그걸로 정당 운영할 것이냐. 당의 이름을 지금 윤심의 힘으로 제가 뭐 아, 얘기하고 제가 그 얘기하려고 다녔는데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소위 말해서 뭐 진짜의 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짜의 힘. 네, 가짜는 진짜의 없다. 힘. 네, 무조건 다 아니면 진짜만 또 하나는 있다. 또 하나 생각나는데 네. 유치의 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곽승영 대변인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분들의 시간을 빼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이러이러했고요.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비판을 가했고요. 뭐 경찰 조사하고 이런 궁색한 얘기까지 해야 믿습니까? 저는 정말 유치합니다. 이런 식의 제가 반박까지 안 하려고 했지만은 안 하면 계속 가짜라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치졸하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없어져야 되는 정말 그런 구태 프레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분명히 오늘 하루의 인터뷰를 모니터링을 제가 다 하진 못했겠지만 아마 이제 요 의견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어떤 출연자분들, 현직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비대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엔 그런 얘기가 분명히 역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특정 인물을 거론했습니까? 거론도 안 했는데 분기탱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보수 참칭 패널이니까 그렇게 분기탱천 하시고 찔리는 게 있으니까 화가 나시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민규 작가님?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네네. 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다고요. 왠지 동의하는 쪽에서는. 네 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스탠스를 약간 장례찬 모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까? 네네네. 아니 근데 똑같은 얘기 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모신 건데 실제로 이제 그런 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곽승용이라고 한 적 없다, 김민규라고 한 적 없다, 신인규라고 한 적 없다. 그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게 저희를 겨냥한 게 아니라면요. 제가 찔렸다고 치고요. 네네. 방송에서 안 잘리겠죠 그러면. 아.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걸로 입증이 되면 될 일이고 네. 만약에 이걸 가지고 또 그런 식의 논리로서 미꾸라지처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내용들 또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 가서는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전 이분들이 상식을 벗어나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네. 지금 뭐 다 뻔히 기사에도 이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을 지목한 건 또 아니었어. 너무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보수에 대해서 논쟁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아까 이제 윤심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에 제가 오프닝 할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정통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집권 여당입니다. 이 집권 여당이 똑바로 서야 올바르게 가야 이제 좌우의 날개가 제대로 날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여당이 잘해야 국민의 삶이 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니까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떤 일관성 있는 정책 노선이라든지 뭐 대언론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로 수렴할 수 있는 건 바로 윤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의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지도부가 하고 있는 이런 좀 과한 언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고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이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주제는 총선은 없고 미래는 없고 윤심만 남아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아닌 건가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져봅니다.
첫 반응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 부대변인이신 곽승경 부대변인께 드리는 게 많은. 제 말이 틀린가요? 어떻습니까? 뭐 일정 부분 맞다고 보고요. 다들 이제 총선 때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옹호를 해드리자면 네네. 저보고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니까 네. 옹호를 해드리자면 엊그저께 그 대통령실에서 주최하는 청년들 모아가지고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네. 몇백 명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잘렸습니다. 못 갔습니다. 그 진짜요? 네. 배제 당했죠. 배제. 저 말고 다른 청년 보좌역들은 많이 갔어요. 오. 근데 이제 저는 못 갔는데 저는 그 이유가 그 감별을 행사를 했겠죠, 감별. 주관하신 분이 또 이제 그 장 이사장님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장례찬이에요? 네. 거기선 또 이제 이사장님께서 또 충성 맹세를 하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행사에서. 그 네.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안 부른 거 아닐까요? 안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하여튼 뭐 거기 참석했던 친구들 있어요. 많이 광주에 있는 애들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못 갔는데 네. 그 친구들한테 어떤 내용이었냐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그게 다 비공개였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얘기가 있었고 예, 예. 괜찮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대통령 말을 듣고 나서 옆에서 그 대통령 말을 다시 해석해서 전달하는 뭐 시민사회 수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이게 바통이 넘어가면은 네. 완전히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 어, 즉 윤심을 잡기 위해서 막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네. 실제 윤심을 제대로 번역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참석했던 청년들 말에 따르면 네네네. 대통령 생각은 그게 아닌데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당에도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네. 당에도 대통령의 실제 생각이 왜곡돼서 전달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당에 있는 의원들께서는 이게 대통령의 의중인가 보구나 네. 하고 막 그쪽으로 이제 좀 극우적인 목소리 또 내시고 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요 얘기도 맞고 실제로도 그런 인식에 공유하니까 그런 참모랑 대화가 돼서 뭐 그렇기도 옆에 놨을 하겠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가능의 경우의 수가 2개니까요. 음. 그건 뭐 알 수는 없죠. 음. 그래서. 자, 똑같은 질문 김민규 작가한테 드릴게요. 윤심의 힘이 맞습니까? 윤심의 힘? 총선도 없고 미래도 없는 국민의힘의 현 주소예요? 맞아요? 윤심의 힘은 맞는데 예, 예. 그 실체엔 윤심이 없다. 그 라고 실체는 보고, 윤심이 예. 없다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이 대선 대통령 출마 선언하실 때 그리고 정말 저랑 같이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뭐 열차도 타고 차도 타고 하면서 선거 유세를 하실 때마다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검사로 살아왔고 정치권에 지은 연고나 빚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공명정대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 출범식 할 때 기조연설을 했던 사람으로서 살짝 우리 대통령 쉴드를 좀 쳐보자면 네. 우리 대통령은 정말 순수하신 분입니다. 아, 본인이 정치적인 빚을 이 정치권에 갖고 계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이 본인한테 접근할 때도 아무런 뭐 그런 게 없겠지. 나한테 뭔가를 바라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겠지라고 예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승민 전 대표가 지지난번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말고 그 전신정당 때 전당대회에서 하셨던 말씀을 좀 들려드리면 유승민 대표가 그런 말씀했다가 지금까지 조롱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표 끝까지 지킬 사람 누굽니까? 이런 발언하셨다가 네가 제일 먼저 배신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로 지금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네. 저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킬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김기현, 뭐 장제원, 안철수, 권성동은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끝까지 지켜요? 그래도 친구 아닙니까? 그건 또 모르죠. 정치는 생물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깐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아, 깐부고 자시고 총선 때 가가지고 만약에 진짜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대통령 제일 먼저 버리는 사람들이 지근거리 사람들이에요. 권력은 자식하고도 안 나온다. 그럼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신인규, 천하람, 장성철, 김재섭, 뭐 김용태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대통령 지금 뭐 하는 거냐 저거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 이러면서 장제원, 권성동이 끝까지 판칠 때도 그래도 우리가 만든 대통령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지킬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조금 더 고단수의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생각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네.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이 보수 정당의 승리.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호는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정당이라는 이익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걸 호락호락하게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의 존립,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런 거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마음에 들어서 이 다음에 총선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사람의 눈에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영남 지역구에서 공천이나 한번 받아봐야지라는 알량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판단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언을 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당장은 듣기 싫은 얘기가 나중에 돌이켜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맞았어라고 하는 순간들이 인생에 다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지금 그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가 오늘일 수 있어요. 어제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의 시기에 이제 그런 쓴소리가 들어온다면 배척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참 그게 걱정이고. 저는 더불어서 좌우의 날개로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좀 멍청한 질문을 했어요. 여당이 이렇게 똥볼 차고 있으면 좋은 건 사실 민주당 아니냐 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게스트한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너져버리기 시작을 하면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도 긴장을 안 해요. 그럼 민주당의 구태라고 부르는 정치인들이 물갈이가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은 또 썩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도 잘하고 야당도 잘해야 돼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구조는 완전 둘 다 썩어 문드러지는 구조로 나가고 있는 그 단초를 국민의힘인 여당이 마련을 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생각하기엔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질문 드리려고 두 분한테 윤심의 힘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총선 필패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저도 뭐 우리 훌륭하신 두 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당시에 12월 말로 기억합니다. 2021년도고요. 당시에 이제 대선이 상당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사실 뭐 신지혜 씨 영입하고 이수정 교수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김민정 교수 들어오고 하면서 선대위가 매머드로 커지면서 완전히 산으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현직 당 이제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당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고언만큼은 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대변인단을 불러가지고 그때 임승호 대변인도 있었죠. 불러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나는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직돼 있다. 그러니까 젊은 자네들이 내 머릿속에 그 젊은 생각들을 좀 억지로라도 쑤셔서라도 좀 주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뭐 배석자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것이 자유, 공정과 상식. 저 이거 원해가지고 제가 지지해드린 것이지 윤 대통령님 제가 뭐 계란말이라든지 무슨 뭐 요리 잘하셔서 제가 지지해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곽승영 대변인도 당시에 그 선대위 아예 해산하는 날에 발언을 해가지고 당시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우리 김민규 작가 같은 경우에도 출정식에서까지도 명연설을 해가지고 주목을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먼저 밝히면요. 제가 지지하는 보수 정당은 뭐냐면요. 자유, 민주, 공화 저 이 가치를 제가 사랑합니다. 지키고 싶습니다. 헌법가치 수호 윤 대통령님하고 저 똑같습니다. 저도 법률가고 저도 헌법가치 수호하고 싶고요. 사람에 대한 인치가 아니라 법치하고 싶고요. 작은 정부 지지합니다. 저 정부 슬림화하는 거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진보가 아닌 이유가 저는 단계적인 변화를 저는 원하거든요. 공동체의 안정을 생각하면서 단계적, 점진적 발전을 원하기 때문에 한 이 5가지 정도만 이렇게 해도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치 진짜 가짜 논쟁 속에서 멀리 떨어져 보이는 이유는 그 가운데에 있는 십상시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단체 십상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의 종지부를 찍는 질문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이제 이 생각을 오늘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현안 위주로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되고 오늘의 그 메인 디시는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코앞에 이제 2말 3초면 국민의힘은 새로운 대표를 뽑게 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주장들이 많이 난립을 하고 있어요. 당원들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진짜 놀랄만한 사람이 컷오프를 통과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K 변호사라든지 이제 기타 등등의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고 심지어 통일교 내지는 뭐 어떤 뭐 신천지 혹은 뭐 기타 종교들이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을 늘리려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든지 전광훈 목사까지 포함해서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에서 당원 100%를 결정하고 나니 전당대회는 너무 혼탁해지는 거예요. 어떤 당대표가 될 것인가. 저희가 이제 도자를 깔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라는 의견에 세 분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국민의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실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저도 제가 일단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꽤 커졌다. 네. 방금 말하셨지만 그 이제 강신업 변호사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출마 선언한 김세희 씨라든가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다라는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네.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최고위 들어가면은 저희 당 난리 난다. 그날로 이제 저희 당 그러니까 지지율을 희화화되는 거 아닐까요? 역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볼 수 없었던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거의 정광훈 목사의 어떤 교회 수준이 되지 않을까, 네. 사랑의 교회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윤심을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많은 의원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다 공천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혹시 윤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검사 출신의 후보를 낸다고 했을 때 본인이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주제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장성철 소장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걸 쓰셨더라고요. 네네. 그 기분이 나 때문에 나빴을 수는 있지만 네. 제발 그 먹방 사진 좀 그만 올려라. 네. 저도 그거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먹방 사진을 많이 올리시는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은 먹는 게 좀 좋아 보였거든요. 잘 먹고 좋아 보였는데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먹는 건 항상 입을 벌린 상태로 사진 찍혀 있어요. 좀 이제 시차말로 표현하면 더럽게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제발 그거 누가 그 아이디어를 낸 건지 모르겠는데 보좌진인지 본인의 그거 아이디어인지 본인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그 사진을 본인이 픽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원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네네. 그래서 더 비호감도를 더 쌓을 필요가 없으시다. 네. 지금 먹방 사진 그만 올리라는 장성철 소장의 말은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그건 듭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김민규 작가님. 저는 이제 1000분의 1의 확률로 음. 유승민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됐다. 결선 투표를 통과했다. 네. 50.2%의 네네. 득표를 받아서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유승민 대표가 되든 아니면 다른 대표가 되든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최고위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 예. 첫 번째는 유승민 대표가 됐을 때입니다. 음. 우리 당이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면서 음. 정말 기가 막힌 전례를 하나 만들었죠. 최고위원들이 권위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비대위로 전환이 된다는 당원당규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유승민 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청년 최고 장예찬 사퇴하고 김세희 사퇴하고 배현진 사퇴하고 쭉쭉 사퇴하다 보면 또 비대위로 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은 정말 역사상 최초로 전당대회 한 지 2주 만에 비대위를 구성하는 정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암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가 되든 그렇다. 만약에 이제 유승민 대표가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한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강태풍 씨, 네네. 강신업 변호사가 강신업 변호사가 대표가 된다든지 저는 그분들이 결국에는 지금은 윤심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막판에 가서 총선 공천권을 주게 됐을 때는 각각의 최고위원들이 생각이 다 달라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의 당선이 목적이고 본인의 세력들을 그렇죠. 최대한 원내에 진출시키는 게 목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예. 막상 그때 되면 또 생각이 다 달라질 텐데 그때 되면 또 유승민 대표한테는 바로 써먹겠지만 총선까지 좀 끌고 가다가 한 내년 9월 정도에 그럼 우리 사퇴할래 하고서 또 4-5명이서 동반으로 사퇴하는 쇼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최고위는 6개월 시한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을 해주셨고 아무튼 네. 누가 돼도 지금 골치 아프네요. 그럼 국민의힘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인규 변호사. 저는 전당대회라는 것이 공당의 가장 큰 행사고요. 이때 이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당을 어떻게 이끌겠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떤 나라 만들겠다. 이런 큰 비전들을 제시하는 거고 원래 전당대회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 축출하느라고 온 당력을 쏟아붓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지금 빨리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늘어져서 결국은 원래 임기대로 왔죠. 빨리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저는 참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이분들이 비전과 가치가 실종되니까 거기 빈자리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결국 인물 정치입니다. 사람 내세워가지고 내가 가까우니까 공천 줄게. 줄 세우기, 줄 서기. 소위 말해서 가방 들고 다니면 공천 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제발 국민의힘의 소속 구성원이라면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하는 거 저는 부끄러움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당원들이 다 알고 국민들이 이제 다 압니다.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짬짬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후보들 간에 짬짬이를 해도 참 비겁한 일인데 이번에는 룰을 대놓고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짜치고 전당대회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 전당대회다. 제가 이렇게 별명을 좀 붙여드리고 싶고 결국 이런 라인업 하에서는 저는 절대 당이 희화화되는 상황까지는 안 가기를 바랍니다만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도 총선 승리의 라인업을 만들기는 너무 어려운 구조가 이미 돼버렸다. 그래서 저도 크게 기대를 갖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저는 보수정당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수정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제 나름의 열심히 제가 당내에서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특집 토론 긴급하게 저희가 모여서 방송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사실상 천하람 변호사 역할을 맡아주신 국민의힘 곽승용 부대변인 그리고 사실상 장성철, 김민규 작가 함께해 주셨고요.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을 역임하셨던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 토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